냉철하고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사의 전쟁터.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고뇌하는 청춘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외과 의사를 꿈꾼다. 흉부외과 윤재광.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험난한 길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김념의 소유자 소아외과 최정현.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인생을 건 새내기 닥터들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펼쳐진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각. 소아외과 전문의 최정현 선생의 하루가 시작된다. 출근부터 할 일이 많다. 그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바로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 밤사이 고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 대부분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아,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눈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그렇게 웃지 마. 정들어. 매일 병마와 싸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들. 그러나 전국의 소아외과 전문의는 고작 30명뿐. 모두가 기피하는 소아외과를 선택한 그녀의 꿈은 결코 작지 않다. 애들은 좀 다르거든요. 태어날 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뭐 부모의 잘못으로 저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게 없죠. 어떤 것도 탓할 게 없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뭔가 해주고 싶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 회진이 끝나고 나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다. 몽롱한 정신을 깨우는데 안성맞춤인 자판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 커피 먹으면 식도의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내 식도가 여기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잠을 깨는 거예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어린이 병동. 수술할 수 있는 소아외과 의사가 드물다 보니 전국의 소아 환자들이 이곳에 몰리고 있다.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암기다. 애기들 얼굴 생각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그 애기들이니까 엄마들 얼굴까지 생각해야 돼. 엄마들 2명을 외워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증상 하나라도 소아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살피려고 노력한다. 오늘은 오전부터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 대장과 소장에 문제가 있어 인공항문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낯설고 차가운 수술대에서 엄마도 없이 홀로 견뎌야 하는 아기. 최정현 선생이 엄마를 대신해 아이의 손을 다정히 잡아준다. 그 애들 손 진짜 이뻐요, 애들은. 엄마 손은 약손이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가 뭔가 도움이 돼요. 그게 실제로 병을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마음이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가 끝나자 수술장에 집도의 김대현 교수가 들어섰다. 그는 국내 소아복강경 수술의 1인자다. 아이들 몸의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침습 수술을 고집하는 원칙과 소신이 강한 소아외과 의사다. 수술장에서 그는 늘 신경이 예민해진다.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떨어진다 떨어져. 손 누르지 말고.
작은 절개 창만을 내어 수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강경을 소화는 안 해도 돼요. 그거를 하시고 또 잘하시고. 사실은 그게 좀 대단한 거죠. 늘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는 김대현 교수는 국내 첫 소아장기 7개 동시 이식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어시스턴트를 맡고 있는 최정현 선생에게 수술장은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그렇지? 응? 여기 아까 꼬맨 자리가 이거 아니야 이게?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간 거고, 응? 응? 라지바울이 거의 없는 거야 라지바울. 무슨 얘기인지 알지? 김대현 교수는 자신의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모두 전수시키려 한다.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가르쳐주겠다는 의지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가르쳐주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결국엔 배운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식이 부모 닮듯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고 그거에 본받고 싶어요. 손재주 좋다고 외과 의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알아야 되고 판단 잘해야 되고 그런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 계속 시키는 거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가 가르친 제자가 잘하기를 바라서 얘가 잘해야지 제가 또 저 선생은 잘 가르쳤구나. 그거가 제일 기뻐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장을 나서는 김대현 교수. 그러나 최정현 선생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수술장 한켠에서 또다시 볼펜을 꺼내들었는데 막간을 이용해 미뤄둔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짬 시간은 50분이 한 번에 나지 않아요. 5분씩 10번이 남기 때문에 그 10번의 시간을 빨리 활용해야 돼요. 외과 의사에게 5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앉은 채 달콤한 쪽잠에 빠져든 인턴. 최정현 선생은 옛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난다. 앉아있어. 야, 너 할 거 없어.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또다시 잠을 청하는데 인턴에게 잠은 늘 꿈같은 존재다. 저랬냐고? 그럼요. 인턴은 저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턴은 그냥 에브리데이 피곤하고 에브리데이 배고프고 에브리데이 졸려요. 어제 몇 시간 못 주무셨죠? 잠만 따지면 3시간 다 깼다. 좀 졸았죠. 늘 잠과 시간이 모자른 소아외과 의사. 단 한 명의 소아외과 전문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오늘도 그녀를 열심히 뛰게 만든다. 최정현 선생에게 특별한 시간, 최신 해외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밤샘 공부의 흔적이 역력한데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야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다 콤비네이션이다. 독립적으로 쓸 때 다 효과가 있다고. 제대로 좀 읽어 알아. 다른 사람한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잖아 너가. 이게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한 최정현 선생. 김 교수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일 나쁜 게 무지한 거다.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모르면은 못하거든요. 알고 못하는 거는 언젠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된다. 많이 알고 적절한 판단력, 환자에 대해서 수술의 타이밍이나 어떻게 수술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들이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긴장이 풀렸다. 웃어야 되는 거죠? 안 웃으셔도 돼요. 머리야. 끊임없는 수술과 공부, 강단 있는 그녀에게도 때론 벅찰 때가 있다. 자리에 앉자 휴대폰부터 챙겨보는데 바로 NBA 농구 기사다. 저도 잠시 딴짓을 할 권리가 있다고요. 고교 시절부터 농구 광팬이지만 의사가 된 후 경기장을 찾은 것이 손에 꼽을 정도. 잠시 머리만 식히고 다시 쌓여있는 숙제들을 해결한다. 오늘도 그녀의 밤은 최고의 소아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꿈으로 깊어간다. 오전 8시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의 회진 시간. 수술 과정이 가장 험난하다는 폐식도 파트팀이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다리 좀 들어봐요. 다리 들어보세요, 다리. 왼발 들어가지고 식도암 환자들 대부분은 뒤늦게 암을 발견하거나 재발암이 많은데 난이도 높은 폐식도암 수술의 권위자인 김용희 교수는 냉철한 판단력과 담대함으로 수술장을 진두지휘하는 흉부외과 의사다. 이런 김용희 교수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전공의 4년차 윤재광 선생.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다. 회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진 수술. 수술장으로 들어서는 김 교수의 발걸음이 왠지 무겁다. 어때?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뒤늦게 식도암을 발견한 환자. 그러니까 이제 여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금방 재발하고 재발하면 오래 못 사시고 수술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환자분이 살아계신 동안 일단 이구로는 먹을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쪽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식도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수많은 신경과 혈관에 둘러싸여 수술 과정이 힘겨운 식도암 수술. 모두가 손을 놓아도 김용희 교수는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긴장감 속에서 수술이 진행됐다. 퍼스트 어시스턴트를 맡은 윤재광 선생의 눈빛도 이 순간 배우려는 강한 의지로 빛난다. 커다란 종양이 몸 밖으로 나오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고난이도의 식도암 수술은 새내기 외과 의사에겐 넘기 힘든 큰 산으로 다가온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밤에 잠은 잘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럼 환자를 수술한다고 했을 때 전날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환자한테 제일 좋은 결정이 뭘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죠, 사실은. 윤재광 선생이 하늘같은 스승인 김용희 교수에게서 배우고 싶은 건 뛰어난 수술법뿐만이 아니다. 지금 다 빼니까 시원은 하시죠? 바로 환자를 대할 때 자신감 넘치는 김 교수의 화법. 넘어오려고 하면은 숟가락 딱 놓고 나가서 걸어 다니세요. 네? 밥 먹는 거 편해지는데 1년 걸리는데 뭐. 말이 안 나와요? 네, 기침 한번 해보세요. 어제 잘하셨잖아. 한번 손을 좀 보고. 윤재광 선생은 김용희 교수의 말 한마디도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 전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투를 써가지고 어떤 단어를 써서 하는 걸 되게 많이 유심히 보거든요. 회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말투를 하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고, 특히 안 좋은 소식 또는 안 좋아지고 있는 소식, 위험한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기침 한번 해볼게. 아픈 거 알고 있는데 한번 불어보세요 지금. 아이고 세 개가 다 올라가. 저보다 잘하시네. 청출어람이라 했던가 어느새 스승을 닮아가고 있는 윤재광 선생. 만약에 전이가 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지금 폐암으로 나왔더라고요. 특히 불안감이 큰 암 환자들에겐 수술 전 시간이 걸리더라도 친절하게 또 상세히 설명한다. 네, 다 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워낙 이런 수술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또 결과도 다들 잘하고 별 문제 없이 가시니까요. 너무 걱정. 감정을 실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환자분하고 보호자가 제 표정을 뭐라 그럴까? 이런다고 해야 될까? 하면 저는 환자분이랑 보호자는 모르지만 수술하기 전에 환자 상태는 대충 알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키려고 웬만하면 그냥 담담하게 한 명을 일정한 톤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